여름하면 무서운 이야기지, 안 그래? 2022년 또 8월이 됐잖아.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요즘 날씨 엄청 덥잖아. 그래서 내가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기기개개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려대학교 인문계 캠퍼스에 관한 기기개개한 이야기를 다뤄볼 거야. 아,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고고괴괴인 거야? 음. 난 또 내가 처음 듣는 단어길래 새로 생긴 사사성어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 때는 2022년 3월 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던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수업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의 일이었어. 새내기 분들은 이제 동기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그래서 하루는 새내기들이 내일 제출해야 될 레포트를 밤을 새워서 함께 학교에서 준비하기로 했대. 밤샘 레포트면 학교 건물에 하루 종일 있는 거지? 그렇지. 문과대학의 서관을 이용하는 문과대학 학생분이셔서 다 같이 각자 할 일이 끝난 10시에 서관에서 모여서 과제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잠이 올 때면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의지도 하면서 과제를 열심히 해가고 있었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는 자취방에 가서 잠깐만 자고 오겠다고 했대. 과제는 해야 되긴 하니까 계속 쭉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오기로 했대. 이분을 수진 씨라고 할게. 수진 씨의 친구들은 그래 이따 보자 하고 과제를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수진 씨가 일어나기로 한 새벽 3시가 됐어. 수진 씨의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아직 서관 4층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다고 카톡을 보낸 거야. 겨우겨우 일어난 수진 씨는 짐도 주섬주섬 챙기고 이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레포트를 쓰러 학교로 갔다고 해.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 새벽 4시쯤 수진 씨는 서관 앞에 도착을 하는데 출입문을 딱 열었더니 깜깜한 복도만이 보여. 당연히 새벽이니까 불을 다 꺼뒀으니까 복도는 깜깜할 수 있어. 그래서 수진 씨는 무섭지만 마음을 참고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해. 1층, 2층, 3층.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었어. 딱 3층까지는. 왜 하필 3층까지는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딱 4층을 향하는 순간 수진 씨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해. 드디어 4층이다. 수진 씨가 4층에 도착해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방을 찾으려고 복도를 본 그 순간이었어. 우리 왜 학교 복도를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교실 번호, 방 번호가 적힌 이런 이제 표지판들이 이제 실마다 붙어 있잖아. 그걸 봤는데 교실 번호가 전부 다 5로 시작한 거야. 4여야 되는데. 그지? 4가 아니라. 4가 아니라 5로 시작한 거야. 너무 놀란 수진 씨는 다시 한 층을 더 내려가 보기로 했어. 혹시나 층수를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층을 더 내려가 보니까 강의실 번호가 다시 3으로 시작하는 거야. 오. 이거 진짜 귀신의 고칼 노릇이거든. 밤중이라 조용한데 학교 건물 내에는 아무도 없어. 완전한 전막 속에서 4층이 증발해버린 거야. 오. 세상에. 그래서 수진 씨가 너무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1층으로 뛰어 내려갔어. 1층에 도착한 수진 씨한테 카톡이 하나 와. 수진 씨는 황급히 카톡을 확인해 보았는데 수진 씨의 친구들이 보낸 카톡이야. 아마도 수진 씨가 너무 안 오니까 카톡을 보냈겠지? 그래서 수진 씨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들한테 다시 답장을 보내. 너희들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수진 씨의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아까 있었던 4층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복도. 새벽 4시에 가까운 적막한 시간대. 수진 씨는 다시 같은 계단으로 올라가 볼 엄두가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반대편 로비 쪽에 있는 출입구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 그래서 다시 4층으로 올라가기로 한 거지. 또 하필 숫자도 4네. 또 무섭게. 그래 하필 그 4야. 그래서 다시 1층, 2층, 3층. 하필 그 4층을 향하던 수진 씨는 마지막 한 층을 남겨둔 상태였어.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 그리고 다시 복도로 눈을 돌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복도에는 4층과 5층이
뒤섞인 공간이었어. 와. 교실 출입구마다 아까 말했던 그 번호가 붙어 있었잖아. 이번에는 4로 시작하는 교실 번호와 5로 시작하는 교실 번호가 같이 있던 거야. 이 정도면 수진 씨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졸린 나머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수진 씨는 너무 놀랐으니까 일단 다시 재빠르게 1층으로 달려 내려온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서관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취방으로 가려고 혼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대. 우리 새벽 4시쯤이면 학교에 사람이 많이 없겠지. 그런데 어디선가 수진 씨를 바라보는 으스스한 눈빛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시선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말이 돼 그게? 뭐였냐면 문대서관 앞에 동상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움직여서 수진 씨를 보고 있던 거야. 동상의 눈이 움직여?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문대서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흉상이 밤이 되면 움직인다는 그런 괴담이 돌기도 해. 맞아. 그 괴담은 나도 한번 들어본 적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흉상의 주인공은 사실 의암 송병희 선생이야. 이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우리 고려대학교와 연관이 깊으신 분인데 우리 동학농민운동 하셨던 전봉준 선생님 알지? 그 전봉준 선생님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 고려대학교와는 어떤 연관이 있으시냐면 고려대학교가 보성 전문학교이던 시절 재정난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이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고려대학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거야. 만약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고려대학교가 보성전문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올 수가 없었겠지. 자, 근데 이 썰은 새내기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을 썰일지도 몰라. 그래? 왜냐하면 이 4층과 5층이 공존하고 막 4층이 증발한 이 현상은 사실 문대 서관만의 특징이거든. 우리 문과대학 서관은 짓는 도중에 여러 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짓기를 반복했었대. 고려대학교가 보성전문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승격이 되었을 때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국전쟁도 일어났었고 또 공사비가 부족해서 잠시 공사를 멈췄던 적도 있었다고 해. 특히 처음으로 서관을 지었을 때는 4라는 숫자가 약간 부정적으로 여겨져서 4층 없이 3층 위에 바로 5층을 지었다고 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은 1993년이야. 이때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을 확충하는 공사를 했는데 이때는 원래 없었던 4층을 다시 만들어버린 거지. 이 서관은 또 이 강의동과 연구동이 층고가 살짝 달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출입구가 2개 있다 했잖아. 컴실 쪽에서 올라가면은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뒤에 사실상 3.5층에 해당하는 5층이 있고 그 위에 4층이 있는 형태야. 그런데 이 로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3층 위에 4층과 5층이 이렇게 공존되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매년 새내기들이나 문대 서관을 처음 찾는 학생들은 이 구조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해.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고그와트라고 불리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응, 들어본 적 있어. 그렇지. 그게 해리포터에 보면 계단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거에서 따서 온 건데 여기 문과대학 서관에 가면 정말 그 호그와트처럼 3층이었다가 5층이기도 하고 3층이었다가 4층과 5층이 섞여 있기도 해서 이 서관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다시 고그와트라고 불리는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 서관을 직접 가보면 시계탑도 있고 되게 예쁜 건물이거든.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